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사람 사이 나종입니다. 동네 소식을 널리 알리는 대놓고 홍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KCNTV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가 대림 외국인 자율 방범대를 소개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면 경찰복을 차려입고 거리를 순찰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대림동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림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이다. 저는 영등포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2대 대장 최미화입니다. 8대씩 할 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질서도 유지를 하고 예방도 하고 또 깨끗한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림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2011년 11월 2일 영등포 경찰서 보안과 소속으로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대림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대림동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가기 위하여 추운 날, 궂은 날을 가리지 않고 변함없이 순찰을 이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서울경찰청의 인정을 받아 수차례 우수자율방범대,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주말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방범활동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일 처음에 활동하면서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좀 싸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동포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 저희들이 말을 또 듣는 편이고 그냥 뭐 돈 받고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잘한다 하는 걸 듣게 되면 힘이 나고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순찰 활동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경찰청 베스트 순찰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경찰청장상도 받았습니다. 2021년 경찰청 베스트 순찰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대원들이 덕분이고. 대림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결성되면서 이 지역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관할 자치단체,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수고해 얻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옷이 만들고 모두가 함께 듣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동네에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 다양한 사람만큼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서 반가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눈물 짓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기룬 대표님은 우리 동네 라디오를 통해서 중국 동포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종종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사건, 사고 얘기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과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보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다시 중국 사람들도 좋고 외국 근로자도 많고 또 이게 언어 안 하는 거 친구들도 많잖아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강아지 고양이 죽어도 사람이 불쌍하고 뭐 안쓰러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4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거 개 주듯이 못하는 거 죽어가지고 그거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런 일 없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 정말 가슴에 꽂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흥분하셨죠? 이분은 중국 동포 출신인데요. 이번 사건은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30대 중국 동포 김모 씨 사건인데요. 김 씨는 건강한 남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집에서 치료하던 중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위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아이고, 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터뷰하신 분이나 집 주인도 김 씨를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먹을 걸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 가져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김 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걷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만 갖다 주면 안 되냐고 다시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김 씨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고 이것을 본 가게 주인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한 번씩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며칠 지나서 바로 사망한 것입니다. 중국 동포니까 외국인 신분인데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간 금융거래 내역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도 자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봐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와 동주민센터에 제보도 하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네. 그런데도 유관기관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중국 동포들도 내국인처럼 돌봐줬으면 좋겠다가 가게 주인의 하소연이었군요. 김 씨가 사망한 뒤에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다 보니까 연고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김 씨 소식을 몰라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처럼 억울한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그 남자 아는 사람이 한테 통화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엄마가 아직 사망 증명서 못 받았대요. 그거 받아야 되지. 중국에서도 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고 아직 어떻게 화장장 가는지 병원에 영안실 있는 것도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부모 아니면 친척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해결해가지고 죽어 영군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중국에 있는 김 씨의 부모님은 사망 진단서라도 받았으면 하는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다른 사건도 있다고요. 네, 중국 동포가 한 직장에 근무했는데요. 그 직장 대표가 중국 동포 명의를 도용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넘게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 체납권 때문에 중국 동포는 체류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불법 체류 의사가 됐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하려고 사처로 뛰어다녔지만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체류 연장은 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출입국 업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려고 2번이나 찾아갔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끝내는 불법 체류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신세에 5천만 원이 넘는 세금 체납, 거기에다가 불법 체류자로 되었으니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불법 체류자가 됐군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명하려고 했고 네. 또 일을 저지른 사장님은 도망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도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기 세금이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세무소, 국세청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네. 또 수입도 없는 데다가 네. 세금 체납과 불법 체류자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수술까지 받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치료비 3천만 원도 지인들한테서 빌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인 것은 고생 끝에 본인이 체납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됐기 때문에 합법 체류 연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출입국법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체류 상태로 계시다고요? 며칠 전에 좀 좋은 소식이 오기는 했는데 네네. 개후 합법 처리는 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출입국법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내고서야 합법 처리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대수술까지 받았고 불법 체류여서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500만 원이 벌금을 물게 됐으니까 이분이 또 억울하게 된 거죠. 아유,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네. 사연인데요.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 그것도 재외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나마 합법 처리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대표님에게 중국 동포들의 이런 제보가 자주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인가요?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억울하다고 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도 제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을 좀 대변해달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또 현재 저는 법무부에서 동포 체류 지원 센터라고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이 되는 편인가요? 글쎄요, 뭐 잘 해결되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나 이들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KCNTV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함께 중국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